세종대 삼척컷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성과 그래서 문화. 문화에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근데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삼척 야 삼척 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네.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성과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 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죠. 와,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걸 얘기도 다 해줘요. 해줘요. 예, 열려있는 수업. 네. 아니 이게 진짜 약간, 만약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탁 떠가지고. 아주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본인도 네.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어이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잖아라는 아니죠.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참 그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이죠. 진짜 실용적인 것 네, 같아요. 네.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인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제가 같아요.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맞아.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참 지금도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네. 있는데 섹스가 이게 가만 있어.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네.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성결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강의를 하신다고 진짜.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네. 형이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에 충족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에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요?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조신한 척, 멋있는 되게 척.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뭐 그럼 어때서? 어쩌라고 나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 몇 개를 가르쳐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어떤 분들은 성격이 사람들은 너무 맞아서 성격이 좋다.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전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네, 그런 거죠. 느낌이어서 네.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라고 맞아요,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뭐 잠을 잤어. 잠을 자는 그렇죠. 몇 달을 자. 자주 늦는 사람도 조금. 네. 예.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 같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그 CNN하고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CNN에서 우리 학생한테 이제 남학생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왜 연애 못하냐. 그 자기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놓쳐버릴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맞아요. 어때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네.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 아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될지도 그 얘기 모르는데. 떨쳐버리고 아.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나요?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뭐 이별에 조셉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 조셉 연애 상담할 때가 아, 아니고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지금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예, 마지막 하나만. 예. 왜냐면 이게 사랑에 대한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그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지는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건 뭐야? 거죠.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막 그 친구는 막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아니,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못해줬던 하지 거를.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아니 그게 네. 뭐야? 아우.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울죠.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이지 이제. 봐. 그런가?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 사랑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그 남녀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예, 2주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해라. 네. 이게 과제입니까? 그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근데 수업이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네.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 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지. 마시고 같이 걷든지 세 자전거 가지 타든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재밌겠는데?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여기에 얼굴에 너무 나타나나요? 여기에 제가 봐서 다시 학교 입학하시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네. 요 과목은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라고 어머님이 김밥 싸주신 적 했고 어떡하면 그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내게 가르쳐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야, 인증샷.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야, 근데 이거 네.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내용은 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재밌네요.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2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죠. 있다고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클릭해 막 더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그때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예.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재밌다. 사실 그래서 또 애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예.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포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야.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대해주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 붉은 호랑이의 포효에는 함성이, 파란 독수리의 날개짓에는 환호가 터집니다. 100년의 라이벌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박진혁, 그리고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남윤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대는 우리 연대부터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대 단장님부터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박진혁.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백두산 호랑이의 기백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부단장님 부단장님 많이 신나셨어요. 예, 자 우리 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남윤재. 지축을 박차고 창공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푸른 기상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예. 앞에서 부단장님들이 리드하시고 네. 단원들이 따라오는. 예. 이제 일반 사복으로 갈아입으니까 그냥 학생이시죠? 학생들이시죠. 예. 평소 지금 같으면 뭘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5월 25일에 있을 입시렌티 지하의 함성이라는 고려대학교 전국의 가장 큰 축제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준비. 우리 연대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저희도 5월 25일 날 국내 최고의 대학 축제인 아카아카루 온누리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네. 막상 이분들이 이러시잖아요. 뒤에 가면 또 언니 잘 지냈어요. 형 잘 지냈어요. 다들 또 친하게 지내신. 두 분은 평소에 좀 뭐 응원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좀 교류를 하시죠? 이 형이 이제 17학번이시고 제가 네. 18학번인데 네. 이제 저 형은 언제까지 있지? 이제 이 형도 마찬가지로 얘는 언제까지 있지? 하다가 이제 아니 잠깐만 두 분이 왜 졸업을 지금 안 하지? 17학번하고 18학번. 네. 그러면 벌써 졸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원단장이라는 자리를 위해 마무리를 하고. 그걸 학교에 잠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예. 놔두고 계신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실제로 이제 그 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전공하시는 어떤 저는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시고 네. 단장님은요? 저는 토목과입니다. 경제학과하고 토목과시구나.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그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장은? 저희는 1년 가능합니다. 1년 일 하는. 네, 네. 요거는 그 좀 선출 방식이 좀 어떻습니까? 두 학교가 좀 다릅니까? 저희가 비슷합니다. 단원들 내에서 선거를 실시를 해가지고 네, 선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그 양교의 어떤 그 지금 단원들은 한 몇 분씩 계십니까? 우리 고대는 한 저희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좀 연대하고는 다르게 네. 그 음악부 엘리제 밴드 친구들도 있고, 기수부 영타이거즈라고 해서 기수를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깃발을 들고 이렇게 또 영타이거즈가 있어요. 네. 저희는 뭐 현재 단원은 50명 이상. 야. 연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음악부나 기수부가 따로 있는 이제 고대 응원단하고 다르게 기수단인 블루나이츠 그리고 이제 밴드인 소나기 밴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무대에 서는 단원들의 수는 약 20명 남짓이고 같이 스태프로 활동하는 단원들까지 합하면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해봤습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연습 양도 그렇고 중간에 좀 포기하거나 그러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저는 약간 남들과는 다른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네. 뭐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네. 지나고 나면은 낭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응원단을 하셨던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많이 느낀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저희가 여름 방학에 이제 8주에서 9주 동안 이제 방학을 하는 동안 월화수목금 다 훈련을 합니다. 뭐 오전 9시에 나와서 알아듣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하면 훨씬 잘 되더라고요. 7월에는 이제 주 6일 8시간씩 예정되어 있고 8월에는 12시간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복 밥도 주고 열심히 훈련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두 학교가 같이 축제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날짜가 겹쳤습니다. 아, 원래 보통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연히도 이렇게 네. 겹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 좀 축제를 좀 맞이하는 기분이. 작년에 이제 저희가 노천극장에서 네. 훈련을 몇 번 했었는데 그 훈련할 때는 이제 생각보다 노천극장이 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카라칼 온누리의 당일에는 학생들이 이제 거의 12,000명 정도가 파란 옷을 입고 노천극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벅차오름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 지금 몇 학년이세요, 우리 승우 씨는? 저도 2학년이고 아 조단장. 그러세요. 두 번째 축제를 좀 맞이하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2학년부터 직책이 생겨서 뭔가 좀 그래도 책임감이 좀 더 생긴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노천극장과는 다르게 노증등장은 23,000명의 학우가 오거든요. 2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가지고 더 벅차오르고. 희승 씨 그냥 23,000도 23,000. 23,000명이 돼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오신다. 맞죠? 예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저희 응원곡 중에서 연세 치킨이라고 있는데 네. 또 동작 중에 팔을 양손 다 위로 올리는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딱 팔을 올리면 23,000명의 하구가 동시에 팔을 탁탁 올리는 게 정말 짜릿했어가지고 예. 이번 입실렌트에서도 그런 전율을 느끼고 싶어서 준비하고 그럼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연세 치킨 한번 조금만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연세 치킨, 연세 치킨, 연세 치킨, 이게 좀 연세 치킨, 우우. 연세 치킨 튀겨주세요. 빠바밤, 빰. 제가 응원단 잠깐 있을 때는 몰랐던 노래예요. 이게 그동안 새겼나 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이게 연대 쪽에서도 뭐 이런 노래가 좀 있습니까, 응원곡이? 네, 저희도 고대도 밟으며 꿈틀거린다 해가지고 고발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양교의 또 응원을 위한 이런 또 이제 건전한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전투력이 또 확. 그렇지. 그러면 막 에너지가 막 으아! 야. 양교가 막 에너지가 막 이거 벌써 나오시잖아 지금. 고래가 꿈틀. 약간 서로 맞대결했습니다. 그냥 치킨하고 고래하고 해서 옛날 화상고 느낌으로. 근데 또 서로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박수를 또 쳐줘요. 예, 또. 우리 그 양교의 지금 또 이 라이벌 응원곡을 재밌네요. 한번 네. 들어봤는데 이게 좀 그 서로 응원전에 또 초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학교가 달라도 서로 모여서 뭐 으쌰으쌰도 하고 뭐 서로 응원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응원단끼리도 또 양교 사이에 이렇게 또 사귀거나 이런 경우도 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겠다. 없지는 않죠. 뭐 엄청 옛날에 이제 좀 네. 이제 한 90학번 이런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공학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없다. 네, 제 근방에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가도 한 90 가야 된다는 얘기세요? 네, 있어요? 없는 걸로 아는데. 너가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럼 혹시 실례 안 된다면 두 분은 지금 현재 교제 중이신가요? 어떻게? 그다음에 두 분은 지금 현재 교제 중이신가요? 어떻게? 저희 둘이요? 아니. 알겠어요. 아니 그 지금 만약에 두 그 분이 질문을 교제하면 너무 재밌긴 하죠. 잘 해야지. 두 분이 교제를 하면 너무 재밌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요즘 고민들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들의 고민?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친구들에 비해는 있다 보니까 그 진로 고민이 사실 가장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이제 또 현실적인. 네네. 어떤 길을 좀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PD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PD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요? 진짜? 우리 저 단장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지금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정말 뜻깊게 쓰고 또 헛되이 안 쓰려면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저희가 맡고 있는 책임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짊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스텝이 끝나고 나면 다음 스텝이 있을 텐데 뭔가 대학교 다음에 있을 스텝에 대해서 참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정말 그 대학교 4년이 정말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진짜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빠르죠. 정말 빠르죠. 2학년 때는 제가 학업을 병행할 상황이 안 나왔어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응원단을 했었거든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42시간인가 45시간인가를 이제 햄버거를 구우면서 이제 매장 청소하면서 끝나면 응원단 가서 훈련하고 응원단 끝나면 잠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또 감자튀김 튀기고 저는 여기 있는 게 정말 다 좋았거든요. 응원을 이끌고 어떤 행사를 만들고 연고전에서 승리에 기여하고 이런 것들 모두가 너무 좋았어서 저에게 청춘을 여쭤본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응원단이겠죠. 청춘의 상징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는데 제가 당장은 이제 취업 때문에 1년, 2년이 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쳤을 때 먼 훗날에 내가 후회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응원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청춘이다. 예, 저는 24년째 댄스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5월 대학 축제 지금 사실 축제 시즌 아닙니까? 네, 요새 한참 하고 있죠. 와 지금 축제 일주일이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이번 5월 달에 17군데. 와, 17군데.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꾸준히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아닙니까? 네. 대학 축제나 어떤 축제 시즌도 떠오르는 명단들이 있어요. 그 해에 또 핫한 분들,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근데 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싸이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없으면 허전한. 허전한. 네. 재밌어요. 아, 그죠? 너무 재밌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 2005년생이에요. 와. 근데 2005년생이 잠시간 이 친구들이 뭐에 씌여가지고 저한테 형 오빠 그러냐. 아유 그런 삶이 어딨어요. 그런 삶이 어딨어요. 최고죠. 네, 눈빛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기 받으러 가서 정말 엄청나게 저는 하면서도 힐링이 많이 돼서 오거든요. 지금 불러드릴 노래 2002년도에 만든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생도 다 아는 기적의 노래. 노래랑요 이 노래는 우리 싸이가 말 그대로 지금도 뭐 이제 축제를 많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만 15년째 섭외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출연료가 그대로 동결이죠. 미세하게 오른 적은 있는데 살짝. 네, 미세하게 네. 오른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장비를 챙겨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던 거거든요. 어떤 장비를 챙겨가요? 제가 여름마다 이제 싸이 흠뻑쇼라는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 콘서트 오기가 조금 뭐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건 아니면 표를 구하지 못했건 이런 친구들한테 좀 맛배기라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워터캐논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 물대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직접 챙겨서 이제.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오퍼레이팅 하시는 엔지니어분들, 그다음에 이제 음향 감독님들, 그래서 저희 공연 스태프들 중에 일부분들이 항상 같이 다니시니까, 그래서 그 실비만큼을 올린 거 외에는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특히 그 한 번 무대 서면 기본 8곡에 뭐 유명하잖아요. 싸이가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예. 축제 레퍼토리가 뭐 굉장히 또 뭐 다양하게 왜냐면 노래가 워낙 많아요.
네, 싸이가 어떤 챔피언 걸로 가야 되고. 네, 챔피언 가고 연예인, 가야지. 젠틀맨, 야 이것만 해도 강남스타일, 나팔바지, 데디, 대때 가야지. 대 예술이야는 예, 예술이야. 아, 예술이야. 항상, 예술이야. 항상 예술이야가 마지막 곡이고. 예술이가 너무 좋아. 아. 예술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뭐 낙원, 어땠을까, 야. 아버지. 그래서 뭐 너무 한, 많다. 그래서 평균 한 12~13곡 정도 하고 오는 것 같은데. 야 12곡이면은 와. 거의 콘서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LED에 나오는 그 비주얼 그래픽들도 한 15곡 어치를 준비를 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 봐가지고 틀고. 아니 근데 저는 싸이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 20년 전에 어떤 지금 그 우리 학생분들 축제에서 만날 때 느낌과 지금 학생들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수줍음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SNS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다 익숙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특이할 사항은 요새는 공연장 가면 촬영하느라고 사실은 공연에 집중들을 많이 못 하세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전 세계가 다 동일한 건데 그렇겠죠. 그냥 가수 딱 있고 객석 보면 전체가 다 화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달래도 받고 뭐 협박도 해봤어요. 전화기를 안 내리면 하지 않겠다는 하지 둥, 않겠다. 앵콜을 짧게 하겠다, 뭐 집에 가겠다.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을 한 아이템이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 박수 칠 손이 없지 않느냐. 공연장에 박수가 없어지고 있다 너무. 근데 머쓱해서 한 명씩 내리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대학생이어도 싸이 나오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집안에 자랑해야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친구들하고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싸이. 쓱 보여주면서. 그런데 몇 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30장을 담을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잠깐 찍고 제가 보면은 열심히 캠페인처럼 전 정말 하고 있어요. 기록하지 말고 기억을 하셔라 라고 캠페인처럼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이제 매년 뭐 싸이는 정말 바쁜 시즌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5월 뭐 또 여름 되면 흠뻑 쇼 해야죠. 12월 또 연말 되면 연말 콘서트. 이게 뭐 사실 싸이의 공연 소식은 매번 뭐 매진이 됐다. 이번 쇼에서는 뭐 얼마의 관객들이 오셨다. 네. 감사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테디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아이유, 임영웅 씨, 저 이제 현재 요즘에는 그렇게가 솔로 중에. 네, 솔로 중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두 분은 팬덤이 정말 막강해요.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막강하거든요. 저는 완벽한 대중픽. 팬덤이 아닌. 전 완벽한. 근데 그래서 전 대중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의 의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공연장이 가수의 나이에 비해서 관객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흠뻑쇼가 제가 20대 때 콘서트에도 제 관객은 20대가 한 70%?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축제에서 저를 겪어보시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연습생 출신, 뭐 경연 출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축제 출신인 것 같아요. 전화기 내리고 싸이의 등장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남이 터지고 이제 몇 년간 그렇게 해외에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또 많이 하다가 했죠. 17년에 이제 딱 다시 그래 나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 원래 하던 거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축제하고 여름 공연하고 겨울 공연하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깨달은 건
행복이 저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대 높이 뛰기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니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혹은 좀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 땅 끝까지 가던 굉장히 굴곡이 있는 커리어를 지내다 보니 내가 항상 하는 요 정도 바라는 요 원하는 네, 그 정도 안에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17년부터 지금까지가 최근 중에는 가장 좀 행복 지수가 높지 않나. 싸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저 JYP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환갑까지는 진짜 춤추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싸이는 좀 어떻습니까? 진영이 형도 환갑까지 자기는 춤추고 싶다 했는데 많이 남지 않았어요. 형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보기엔 7순까지라고 또 좀 그러시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7순까지 추실 것 그죠, 같아요. 그죠. 예. 조만간 7순으로 간다고 보고 예. 공연장에서 몇 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은 관객이 다 같이 뛸 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라고 치면 저까지 3만 1명이잖아요. 3만 1명이 동시에 이렇게 뛸 때 약간 이게 그냥 저 혼자 이게 이렇게 슬로우 화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면서 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너무 애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고. 아, 참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참 저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은 걱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오늘도 소개하실 때 그 월드스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그 월드스타라는 호칭이 참 민망하거든요. 왜요? 저는 그 강남 스타일 당해 연도에도 많은 매체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 단어를 좀 쓰지 말아주십사.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제 가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아, 기억난다. 기억나시죠? 국제 가수 싸이. 국제 가수 싸이. 맞다. 잊었던 단어야. 국제 가수 해 알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저에 딱 맞는 호칭을 하나를 꼽으라면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호칭인데 전 대중 가수인 것 같아요. 대중 가수. 저는 항상 그 고객을 모시는 업주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저는 진짜 이걸 문화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루 그 비싼 티켓값 내고 오시면 그냥 하루 이 사람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부. 맞네. 이렇게 큰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시 걱정 없이 행복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저의 직업이고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누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걸 행복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할 때 그게 뭐 최고조일 거 아니에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만 명인 거예요. 그럼 난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 근데 내가 행복해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해. 정말 이 무한 선순환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건 진짜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 할 계제인 것 같다. 이건 뭐지?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관객들이 모르실 만한 노래는 안 불러요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제 앨범에 무슨 수록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르고 싶죠. 아깝죠. 열심히 만든 노래인데. 근데 이분들 비싼 돈 대고 모르는 노래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귀한 말걸음 해주셨는데 그냥 들으면 다 알고 그냥 너무 신나고 그런 공연을 만들어드리고 싶죠. 행복한 순간이 너무 짧고 항상 그게 누구의 인생이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금방 희미해지고 다 인간이 다 그렇게 좀 간사하게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쓸모가 있을 때까지만 하고 싶어요. 쓸모와 쓰임새가 있을 때까지만.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 간담이 서늘해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쓸모 없는데 못 그만두면 어떡하지? 막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잘 놀다 갑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인사하고 끝내는 거였는데 스태프들이 실수로 이걸 틀었는데 원래 예술이 실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악 켜봐.